네, 영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앞 시간에서 문법 개론 첫 번째 강의를 했었고, 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로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장과 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구랑 절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자, 문장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문장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정의 기억나십니까? 일단 단어가 2개 이상 모여 있어야 되고요. 그 단어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사이에 뭐뭐 은느니가 라고 하는 주어에 해당하는 내용과 뭐뭐다 라는 서술의 의미가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문자로 시작해서 반드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중에 하나로 끝이 나야 된다 라는 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장은 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용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긍정문, 평서문이 있겠고, 그 다음에 not이 들어가는 부정문, 그 다음에 물음표가 들어가는 의문문, 그 다음에 명령문, 감탄문, 그 다음에 가정문이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시험에서 또 많이 다뤄지는 것은 내용 관련된 뿐만 아니라 형태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능동문, 수동문. 우리 수동태라고 하는 부분. 그쵸? 뭐, 주어가 어떤 걸 당하게 되는 형태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런 형태에 따른 능동문, 수동문에 관련된 얘기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뭐 길이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 짧은 길로 이루어지는 단문이 있겠고, 그 다음에 단문이 여러 개로 뭐 접속사 같은 것들로 연결되는 뭐 중문이 있겠고, 그 다음에 부사절 같은 것들이 문장에서 존재하는 동문이 있겠고, 그쵸? 그런 이런 중문과 복문이 합쳐지는 혼합문, 이런 길이에 따른 구별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3번에서 나와 있는 영어와 우리말 문장의 어순 차이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어를 배울 때 굉장히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게, 그 이유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조사라는 것을 활용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토시 언어다라는 거, 토시 언어. 자, 조사라는 부분은, 자, 얘 1번에 보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해당하는 는이라든지, 뭐, 어떤 개가 할 때 가, 한 남자를 무는 것을, 이런 그 말들이 결국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조사를 다른 걸 써버리면 문장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어떤 개가 한 남자를 무는 것을 보았다 라는 문장과 나도 어제 어떤 개가 한 남자를 무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쵸?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사를 활용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토시 언어의 특성상 조사만 그대로 쓰게 되면 단어 나열 순서 자체가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번의 첫 번째 문장을 단어의 각각의 순서를 바꿔볼게요. 바꿨을 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한 남자를 어떤 개가 무는 것을 어제 나는 보았다. 조금 어색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의미 파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나머지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개가 나는 한 남자를 무는 것을 어제 보았다. 그렇죠? 어떤 개가 어제 한 남자를 무는 것을 나는 보았다.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의 순서를 바꿔도 전체의 의미의 이해를 거스르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 학생들 같은 경우에 독어를 배우든지 이탈리아어를 배우든지 그런 이제 핀란드어를 배우든지, 유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포함해서, 그쵸? 모국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쉽게 배우는 이유, 특히 영어를 쉽게 배우는 이유가 그네들의 모국어의 어순과 동일하게 영어 어순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죠. 그런 순서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영어는 그래서 우리 한국어와 다르게 이 문장 내에서 단어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2번의 첫 번째 문장, I was watching a dog bite a man yesterday. 자, 나는 어제 한 강아지가 한 남자를 무는 것을 보고 있었어 라는 문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본다면 의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요 다섯 번째를 한번 볼까요? 자, a dog a bit yesterday I was watching a man. 자,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를 보면 어제 내가 물었던 한 강아지는 그쵸? 한 남자를 보고 있었다.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문장의 단어들의 순서를 바꿨을 뿐인데 문장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어버렸죠. 그쵸? 한 남자를 물고 있는 개를 내가 본 것과 내가 물었던 한 강아지가 한 남자를 봤던 것,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문장의 어순상 우리말과 영어가 다르다는 거, 그쵸? 많이들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의 구성은 A에서 B를 향하는 형태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A, B는 주인공, 조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A가 B를 대상으로 어떤 생각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여기서 화살표 방향은 반드시 오른쪽 방향으로만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A랑 B 그리고 화살표 같은 경우는 각각 한 문장에 기본적으로 하나씩만 존재를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틀에다가 이제 자세한 정보들, 언제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이 기본적인 문장의 앞이나 맨 앞쪽이나 맨 뒤쪽에다가 갖다 붙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대부분의 영어 문장의 형태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7가지의 문장 유형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문법책에서 우리가 이거를 5형식이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떤 문장이 몇 형식이냐 이거는 더 이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굉장히 옛날에는 다음 문장이 몇 형식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했지만 이제는 시험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말 그대로 언어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문장이 몇 형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어들을 어떻게 배열해서 어떤 문장의 의미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그 유형에다가 각각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SV. 제가 SV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 괄호를 보시면 주어는 S, 동사 V, 그 다음에 보어는 C, 목적어 을 O, 그 다음에 부사나 형용사 구를 A라고 표시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자주 쓰는 형태는 주어 동사로 완전한 문장. The dog barked. 그 강아지는 짖었다. 완전한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형태가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에다가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뭐뭐을.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는 봤어요. 뭐를? 그 남자를 보았다. 그렇죠? 이런 문장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내 강아지는 내 거다. 내 강아지라는 것은 내 것과 동일한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아까 전이라 문법 개론 1번 강의에서 제가 연결동사 이런 표현을 썼죠. 그쵸? 그러니까 주어 더 도그랑 여기서 my는 우리가 보어예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동사 이런 형태로서 주어, 동사, 보어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에다가 이제 부사가 되겠죠. 그쵸? 크게, 그래서 A와 B가 표시를 했는데, 그 강아지가 크게 짖었다. 그쵸? SV 형태에다가 그냥 A만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SV에다가, 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가져다 주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쵸? 그래서 목적어가 2개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누구누구에게 우리말로 했을 때 뭐뭐를 주었다 라는 구조.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2개 이런 구조. 그 다음 주어 동사에다가 its paws 그 발바닥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발에 자 이게 목적어 되겠어요. 발이 젖은 상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조는 주어 동사에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목적어인데 목적어에다가 그냥 형용사구 같은 거 혹은 부사구 같은 걸 덧붙인 형태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 강아지는 남자를 물었다. 그쵸? 발목을 물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요런 구조들. 그래서 크게 우리가 7가지 형태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 그 유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물론 뭐 문법 책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형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런 오형식이라는 표현 뭐 굳이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이 지금 얘기했던 7가지 형태의 유형들 그 구조를 잘 파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단어가 문장 구성상 주어에 해당하는지 형용사에 해당하는지 주어에 해당하는지 뭐 동사 부분에 해당하는지 뭐 아니면 보어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단어 공부도 같이 이루어져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제 이 문법 개론 1번과 2번을 토대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파트별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이제 사이트에다가 제가 단어 공부를 관련된 그런 이제 강의들을 이제 계속 올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암기하기 쉽게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려고 하니까 이 2가지를 같이 일단 먼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법 개론 2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